이란과 지금 미국 트럼프의 전쟁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이란과 미국 트럼프 미국의 전쟁이 긴축 동화가 저희 달러 패컨 그다음에 이제 오일 머니 그거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제는 새로운 연준 의장 취임과 그리고 미국의 금 재평가 전략, 그리고 유동성 공급 경로, 그리고 자산 시장. 저희가 현재 어떻게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저희가 일반 창업 시장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한번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분석의 툴은 첫 번째 케빈 워시 새로운 미국 연준 의장이 등장과 그리고 금의 재평가예요. 미국이 보통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채권 발행, 그러니까 빚이 하도 많은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평생 뭐 갚을 수가 없는 뭐 재정 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유동성 공급의 세 가지 경로예요. SLP, 아까 SLR 완화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찍기로 한 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비축. 네 번째는 자산 시장 영향과 투자 철학, 유동성 흐름, 경제적 독립 선언, 투자의 전략이에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금융 자산이 아니라 안보 자산이다 뭐 해가지고 미국에 보통 리포팅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통 금융 투자 자산으로 미국에서는 선정이 됐죠. 그리고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해요. 첫 번째 케빈 워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그러니까 2026년도 5월 15일이에요. 2026년도 그러니까 취임 예정인데 전직 연준이사 출신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했는데 기존 파월 체제와는 다른 정책 방향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지는가? 위시의 취임이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연준의 역할과 재무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출발. 그래서 지금 뭐 고금리, 저금리, 뭐 미국 연준 의장이 돈을 연준 의장의 현대적 재해석은 1951년 연준은 재무부로 독립성을 확보해서 역사적 협약을 체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준이 뭐 예를 들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처럼 돈을 찍어내는 권력을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역할 축소, 금리 결정 등 순수한 통화 정책만 집중하도록 뭐 제한다는 건데 자산 매입이나 신용 공급 등 적극적인 개입에서 물러나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재무부의 역할 확대죠. 재정 정책이 주도권을 재무부가 가져가는 구조. 그러니까 돈 풀기를 실질적 결정권이 행정부 손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합의. 이 구조가 의회 우회에서 대통령 재량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같은데 권력 집중의 신호로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없이 돈 찍기 금 재평가 구조. 예전에 금본이라고 해서 미국이 1온스 약 42달러, 그러니까 뭐 금 한 돈에 1온스에 42달러. 1970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 후 한 번도 현실화되지 않은 수치인데 실제로 금 같은 경우 영국에서 뭐 찍는 도장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영국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번 계기로 유럽이랑 지금 영국에서 이미 금 찾아갔고 프랑스에서 돈 찾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약간 등지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 장부가에서 보통 1온스당 공식 가격은 42달러로 얘기합니다. 시장 재평가 기준은 저희가 가격 시나리오 보면은 발생 회계 이익은 1.3조 원, 재평가 시 회계 이익 규모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빚 없이 돈 찍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금 재평가의 전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마다 등급을 나눈다는 얘기고 그리고 특별 계좌 활용은 위에 우회를 하는 재원 조달이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보통 이 계좌는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의회 승인 없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행정부 재량 권한을 의미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FRB 연준에서 보통 통화 발행권을 가져오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암살을 당했다는 보통 음모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음모론을 그냥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보통 돈을 푸는 재량권 보통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돈을 찍어내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찍어낼지 나한테 권한이 있어.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ESF의 역할, 이게 외환시장 개입과 달러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ESF라고 표현합니다. 긴급 유동성 공급, 대통령 직속 재량 펀드, 의회 심의 없이 신속 집행 가능하다는 특별 계좌 활용이 의회를 우회하는 재원 조달이 보통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 실사 법안이 신뢰 구축과 전략적인 준비. 그래서 뭐 금을 이제 실사해가지고 얼마나 금이 있는지 뭐 그런 거 뭐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근데 대중한테 오픈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의 세 가지 경로예요. 뭐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도 채권이 천문학적이라서 뭐 미국의 역사상 갚지 못할 정도까지 있다고 하는데 모든 역사적인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는 전쟁으로 종식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경기 침체, 지금은 경기 침체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엄청난 세계 경제의 대공황은 아니잖아요. 양적 완화에 의존하지 않고 세 가지 경로 구조로 해서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SLR 규제 완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레버를 통해 6조 달러의 국채 시장을 유입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지고 근데 풀면은 채권 발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코인으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거 약간 이해하실 수가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찍어낸 만큼 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이 있는 거를 전 세계 스탠다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닉슨 대통령 이후부터 대신 근본이 대신에 채권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자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했는데 채권 발행 근데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 소비 국가다 보니까 채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이랑 달러를 그 기축통화로서 유지를 하려고 달러를 태우기 위해서 그 달러의 가치를 계속 우상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 급성과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그 중에 3억 인구인 미국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이 발행수가 딱 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100만 개에 3억 그 미국이 인구수가 3억이잖아요. 전 세계 8억 인구고 근데 그 보통 60%를 비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비트코인 전 세계 통화량,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통화량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가 80억 있잖아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은 뭐 구글 뭐 그런 데다 결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제까지 되는 코인이요. 근데 그게 만약에 80억 인구 n 나누기 비트코인 100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고 있죠. 1억이 넘어가는데 1억이 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보통 경기도 땅이 한 평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강남 땅은 한 평에 얼마죠? 뭐 지금 안 찾아보고 모르겠지만은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런 것처럼 1억도 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더라. 비트코인이 결제가 된다 그게 아니고 짜장면 쿠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온라인상에 결제가 된다. 뭐 컴퓨터 AI를 움직이는 뭐 그런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전산 전공인데 전산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기술력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짜장면 쿠폰이 그 투자로서 가치가 매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구글에서 뭐 광고 결제 그런 걸로 만들려고 주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량의 결제 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기축 통화의 재량권을 유지하려고 뭐 이런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그렇다고 화폐가 없어지냐? 없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새로운 경로가 생겼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생기면서 뭐 화폐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뭐 신문이 없어졌냐? 뭐 유튜브가 생기면서 없어지지 않았듯이 뭐 인터넷 신문이 또 생기지만은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거. SRR의 규제 완화예요. 은행의 무기화. 그러니까 SRR이 뭐냐면은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형 은행이 자산이 대비 보유해야 할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는 국채를 보유할 때도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의 국채 매입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좀 이렇게 제동권을 걸고 FRB의 재량권을 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화시 파급 효과는 SLR의 규제는 국채를 면제하는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 부담 없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연 약 6조 달러의 규모가 레버러지가 국채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다면서 이 국제 금리 안정과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죠? 미국의 기축통화 재량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이 규제로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도 디지털 달러의 확장 그리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EBS의 자본주의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좀 보다 보면은 제가 말씀하는 걸 약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최근에 유튜브로 권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이거 사람 되게 똑똑하네. 그러니까 뭐 유대인적 관점이랑 권력자의 관점에서 이게 보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자가 되면 부자의 줄을 서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부자의 관점을 배워라.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국채의 수요 창출, 스테이블코인 1달러 발행 시 준비금으로 1달러치를 국채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돈 복사 시스템이 된다는 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돈 복사 시스템. 그러니까 돈이 복사되면 복사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화폐 발행. 근데 그만큼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는데 뭐 금 같은 경우 근본위에서는 이제 근본위는 그러니까 중국은 금을 엄청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엄청 채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판도가 중국이 이기면은 근본위로 되는 거고 미국이 이기면은 지금 저희가 뭐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는 완전 무시했잖아요. 사기판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워렌 버핏도 이거는 가치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워렌 버핏 주식에 대가니까 근데 하나의 투자처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화폐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화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화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글로벌 디지털 거래 달러의 사용 비중. 왜 저희가 그 페트로 달러라고 얘기하죠?
모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식량 달러, 그 다음에 기름 올머니 달러, 기계를 움직이는 기름, 근데 향후에 AI를 움직이는 반도체와 AI 전기 달러. 예, 그래서 그 긴축 동안에 내가 스탠다드야, 내가 기준이야, 내 법을 따러 그러니까 권력자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 기축 동화를 써, 원화는 아니야, 달러를 써. 근데 달러가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채권 발행도 많아지고 미국이 워낙 소비 국가니까 3억 인구가 엄청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빚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또 부동산도 막 뭐 엄청난 거품이죠. 뉴욕 맨해튼 부동산.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태울 수 있는, 돈을 태워서 돈의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이게 달러를 태우는 창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뭐 예전에 중앙 탈중앙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컴퓨터 로직자에서 어쨌든 공신력을 가졌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이 미국에서 됐다는 거고, 이게 짜장면 쿠폰이라고 하더라도 근본 취지는, 근데 투자로서의 가치가 계속 금보다 더 생기는 트렌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100만 개 전략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이, 왜냐면 금은 지구상에서 또 캐면 캘수록 나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00만 개로 딱 유효하게 딱 박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합의, 미국 공식 매수, 강력한 가격 지지 기반, 기관 투자자 참여 명분 강화, 글로벌 경쟁력 비축 가능성, 비트코인의 디지털금 공식 지위 공식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예전에 그냥 금 하면은 부자 막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탐욕의 동물이니까. 근데 숫자가 디지털 코인의 숫자가 그 막 돈 예전에는 되게 허상이었다고 하셨지만은 알트 코인이 워낙 많으니까 막, 근데 그 비트코인은 허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 막 원하는 막 해가지고 그게 몇십억 있다고 하더라도 뭐 워낙 알트코인에 그 사자들이 많고 사기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쯤면 강남 땅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건 확실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의 흐름, 돈은 어디로 가는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즉각 위험 자산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준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흘러가는데 각 자산군의 랠리 시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제1달러 안전자산은 뭐죠? 국채, 달러.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전쟁 나도 땅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없어지진 않겠죠. 뭐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그때 국채 달러의 가치가 안전자산이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부동산 원자재. 부동산은 땅. 우회 집합체는 아니에요. 우회 집합체는 공급과 수요와의 원칙이 따르거든요. 근데 부동산과 원자재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먹는 거는 자원, 에너지 자원, 기름, 석유, 기자재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뭔가 생산이 나와야 되죠. 그 원자재 가격, 그리고 AI를 움직이는 거는 뭐 요즘 반도체를 더 넘어가면 이제 전기가 되겠죠. 그 3단계 랠리는 S&P 500, 미국의 우량 기업이죠. 우량주 강세. 네 번째 단계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통 정부의 안전 해가지고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부동산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아니 거꾸로인데 우리는 주식이 먼저 올랐다가 그다음 부동산 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약간은 반대네요. S&P 우량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비트코인 대폭 상승. 2026년도 7월 4일 경제적 독립 선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2026년이야 미국의 독립기념 250주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치적 기념을 넘어서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 더 이상,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예전에 금본위할 때 나 금으로 해서 달러 안 찍을 거야. 나 채권 발행으로 돈 찍을 거야. 그거. 근데 지금은 달러 패권에 재앙립해가지고 나 그 무조건 FRB 해가지고 연방준비금에 돈 찍어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행안부에서 돈 찍어낼 거야. 그리고 코인으로도 돈 찍어낼 거야. 네. 이게 이제 2026년도 중간선거 앞둔 정치 일정에 맞물려 법 최적 발표 시점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자국민 우선주의, 그래서 경제적 파급은 모든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동시에 가동된 시점으로 자산시장 전반에 대규모 랠리가 예상되고, 글로벌 파정은 달러 패권 재선언, 신흥국 통화 약세, 글로벌 자본의 미국 솔리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통화 약세, 막 이게 뭐 강대국이 뭐 우수윤인 예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자산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속주국은 아닐지언정 미국과 너무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자산 시장 자산별 시나리오 전망, 미국 국채 SLR 완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수요로 국채 매수세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달러 해가지고 미국 채권 안 사 했던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달러 채권을 사는 현상으로 좀 간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유동성 확대 초기에서 수혜를 받는 자산이죠. 금리 안정화,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점적으로 상승이 기대되고, 세 번째 S&P 500, 나스닥 상승세가 볼 거로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죠. 유동성 사이클 최종 수혜 자산, 미국 정부의 공식 비축 계획과 가격의 부족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한번 대비를 해보면은 미국이 그 보통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내릴 수밖에 없는데, 달러의 기축 통화에 대한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고, 미국도 이제 부동산을
더 금리를 안정화시켜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이 점적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한다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이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금의 재평가 시장이 동반 가격 상승, 그러니까 금 시장이 엄청 올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 시장이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과 코인 딱 그렇게 그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금 코인, 금이냐 코인이냐. 그래서 중국은 금이고 미국은 코인이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금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높게 인정하는 행위 자체가 금 시장의 강력한 강세 신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높게 인정하는 행위 자체, 실사 법안 추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으로 돈을 태우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금투자의 체크 포인트는 금 실사 법안. 지금의 전쟁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에너지 전쟁, 그 뭐 히토류 뭐 이제 그 있잖아요. 덴마크 위에 그린란드 막 땅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히토류 때문이 뭐 에너지 때문이고 결국은 에너지 자원이죠. 뭐 석유는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이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식량은 잘 나니까 사람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자원 플러스 내 돈 써, 내 돈이 스탠다드야. 화폐 전쟁이죠. 그 지금 미국 위안화랑 달러 패권이랑 유럽 그러니까 유럽 그 유로화랑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근본위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미국이 저번 예전에도 근본이 없애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냥 미국이 어찌됐던 깡패 나라처럼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좀 깡패 나라처럼 비춰지긴 하죠. 예전에 그냥 명분을 달면서 깡패짓을 했는데 지금 명분도 없이 깡패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권력과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에 흐르는 돈의 동기와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이 현대 투자에도 현대 권력 구조에도 유효한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인 이기적인 그 예전에 역대 왕들이 보통 명분은 그 국민 정치 얘기했지만은 본질을 보면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선하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선하게 뭐 배려를 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이다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지도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을 위한다는 그 명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정치인과 근데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한테 뭐 누구나 아량을 갖고 배려를 하고 측은지심을 갖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손톱에 가시가 찍힌 게 더 예민하게 받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말 뒤에는 항상 정치적 이해관계, 명분과 야망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에 그리고 권력 유지에 뭘 권력과 저희 사업가 그런 거에 본질을 보는 거. 정치인이 중앙은행가들 공공이익을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들도 결국 권력 유지, 재선과 권력 유지, 역사적 평판이라는 강력한 동기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트럼프의 경제 전략을 위하면은 그 정치적 타이밍과 지지 기반을 한번 분석해야 돼. 트럼프가 지금 2선이죠. 첫 번째 권력을 하고 두 번째 권력을 잡았으면 재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개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게 굉장히 잘 이미 본인은 뭐 억만장자고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뭐 재산이나 권력이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동기는 그렇다고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힘들어진 거가 중국이 너무 강대국이 돼버리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유통업은 약간 다르죠. 국내 유통.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다못해 시커머스 무섭잖아요. 시커머스가 미국 날아가서 아마존 다음으로 이렇게 마켓 쉐어를 했고 우리나라도 신세계가 휘청거리니까 시커머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쿠팡이랑 시커머스 뭐 전체 우리나라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쿠팡은 미국 회사고 냉정하게 나스닥 상장된, 그러니까 시커머스는 SSG랑 합병한 뭐 국내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또 중국 회사고 어쨌든 그 미국과 중국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인도 인구가 더 많은데 인구가 14억 인구인데 인도는 아직까지는 뭐 강대국에 들어올 수는 없는 나라고. 그래서 트럼프의 동기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인도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14억 인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도를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 드는데 트럼프의 동기, 워시의 동기. 원시는 연준 의장으로 역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동화 질서의 설계자로서 기록되는 야망이 있죠. 저희는 구조를 보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행동하고 행동의 자산가격을 움직이는 그 전략적인 부분. 지금 어쨌든 미국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중국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강대국.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내수 시장이 적다 보니까 수출을 하면은 뭐 미국, 중국, 소비의 국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겠다. 당장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살 때 이게 내가 왜 그 지금 시장이 자영업이 왜 안 좋아졌는지 그것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판에 들어가는 제로투원 마찬가지잖아요. 경쟁이 아니라 다른 판에서 선도하는 원이 돼버리는.
마키아벨리에서 군주론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는 항상 현실주의적인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도덕적 명분은 정당화의 수단일 뿐 실제 결정은 권력 유지와 확장의 논리. 투자자는 이 렌즈로 봐야 되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그렇게 확실히 보여지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니까 명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찌됐던 그 본인의 그냥 마키아벨리 군주론적인 그거에 진짜 노킹이라고 하는데 진짜 왕 같아요, 왕. 예. 그래서 명분을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명분을 얘기하고 설득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왕처럼 하면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정말 탄핵이 11월 선거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의원 상원의원 하면서 탄핵이 될까? 근데 그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다. 실용적인 전용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민 우선주의지 뭐 한국을 우선하고 뭐 러시아를 우선하고 중국을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크루즈 협 해협, 뭐 도널드 트럼프 협이라고 명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도 피해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근데 실용적인 관점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정책의 수혜자를 먼저 파악하고 타이밍 정치적 구조적 그래, 역사에서 배워라. 그래. 달러 그 기득권은 안 뺏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진짜 미국이 경찰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가 돼버렸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달러를 중국이 안 뺏기려고 제조업은 뺏겼잖아요. 달러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미국의 뭐 속국이라 표현하긴 뭐지만은 진짜 미국이 반도체랑 조선업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허용해서 오케이를 해준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민족이긴 하는데 실제로 조선업과 반도체도 제조는 중국에서 앞섰지만은 그 반도체 그 칩 있잖아요. 칩 같은 경우 칩 만들 때 그런 그 꼭 필요한 제조를 덴마크 어디서 나오는 생산성을 중국에 수출을 안 하는 거로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선업, 그러니까 좀 이제 전쟁이 있어서 무기 만드는 조선업, 그리고 반도체 필요한 나라긴 한데 이 필요한 나라가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지는 나라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의 유럽처럼. 예, 유럽이 그만큼 이제 미국에 그래서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그전 세계 국가가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막 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국민 이득주의가 지금 팽배하지 않나? 그래서 실리적인 자국민 이득주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명분이 없는 자국민 이득주의는 공산주의죠. 뭐 근데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는 뭐 경제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잘 전개되지 않았을까? 상대적인 거지만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한 모니터링은 뭐 정책 신호, 입법 동향, 자산 가격 신호, 디지털 자산 지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거 그냥 실조각 뭐 가상자산 이거 미래 진짜 미래 뭐 강남 땅 지금은 진짜 금이랑 똑같죠. 네, 강남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래, 핵심 시사점의 요약은 연준의 역할 재정이 빚 없는 유동성 창출,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빚이 원래는 미국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고 그냥 털어버린 거야. 나 그냥 미국이 깡패짓 하는 거죠. 금번이도 예전에 채권 발행한 만큼 하자 그래가지고 깡패짓 한 것처럼 요번에 움직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페트로달러, 미국한테 대들면은 뭐 이제 핵폭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사일 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란 사태에서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시사점도 있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랜만에 라이브가 아닌 그 일반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0년 후, 20년을 앞을 내다보면은 지금에서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 당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당장 필요하겠죠. 취급하고. 그리고 10년 후, 20년을 앞하면 국내에서 뭔가를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 좀 좋아야 되는 K 아직까지 좋아요. K 컨텐츠 그러면서 K를 기반으로 한 패션, 뷰티 산업 그리고 뭐 푸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의 기술이나 제조를 이길 수가 있는 거는 아직까지 길게 봤을 때는 먹는 거가 한국의 먹는 문화 그런 거를 좀 수출하는 게 나이스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좀 기술력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인도라는 거대 국가에 수출이 되면은 먹히면은 엄청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영상 이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